된다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며칠이고 모여 앉아서 경론을 벌여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서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의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당이나 무소불출마까지 고려를 하시고 누구보다도 총선 승리를 바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당 최고위원회가 아닐까요?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것이고 앞서 제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린 점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거취는 최고위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말하겠다라고 답한 겁니다. 정치는 생물. 과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버티기. 김유정 의원은 버텨라. 억울해도 꾹 참고 있어라.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라. 아니면 탈당? 까짓거 그냥 무소속 나가. 억울하지 않냐? 험지행 가능성은 낮죠. 지역구로 옮겨서 국회에 입성할까? 지도부가 과연 저걸 수용할지도 불분명한 상황. 신당행? 이낙연 선배가 오라는데. 가? 말어? 같은 사이잖아요. 문정부의 총리와 문정부의 초대 비서실장. 친한 사이, 가까운 사이, 멀지 않은 사이. 저희가 진짜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다 말아? 네 가지 선택 중 과연 임종석의 선택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 출신인 진수 의원님 왜 안 나갔어요? 이렇게 민주당이 전현희와 임종석으로 분열되고 있는데 진수 의원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여기 현역이셨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안 나가면서 윤희숙 의원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윤희숙이 있구나. 부상하면서 후배를 위해 사실은 또. 제가 나갔더라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을 텐데 윤희숙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가면서 급거에 이제 박빙 구도가 되면서 오히려 더 나은 결과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얻을 거라는 제가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이 왜 저렇게 납득하기 힘든 저런 상황을 만든 이재명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배경을 추측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태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회학 전공이고 사회 심리도 좀 공부를 했고요. 사회 심리나 인간 심리나 비슷하기 때문에 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주류이면서 주류의 수장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방 멘탈리티, 비주류 멘탈리티에 근거한 피해의식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변방 멘탈리티, 변방 멘탈. 그래서 아까 윤영찬 의원 탈당하는 걸 만류하는 시점에서부터 이 물갈이 결심을 굳힌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이 물갈이 결심이 훨씬 더 오래전에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냐면 작년 9월인가 체포동의안 가결 표결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가결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엄청 많이 놀랐고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짐작을 하고 왜 영장실질 심사 받고 이제 구치소에 가서 기다리는 그 몇 시간이 이 대표한테는 굉장히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그 지옥의 시간을 견디면서 저는 강한 결심과 굳은 각오를 했지 싶어요. 예. 이번 총선을 계기로 그러니까 자신을 방탄해줄 수 있는 민주당, 이재명의 사당을 물 셀 틈 없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강하게 하고 그때부터 이 공천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구멍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표시되는 정량 평가 말고요. 정성 평가의 부분에서 보면 동료 의원들의 다면 평가도 있고
또 지역구 주민 대상으로 하는 예. 그 뭐죠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론조사는 업체 선정부터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마사지하면서 이 지금 진행되고 예. 있는 이 공천 결론까지 만들어 놓고 그 심사 과정을 거기에 꿰맞춰가는 이런 모종의 작업을 굉장히 착착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오지 않았나 싶어서 네. 그게 다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당권 대권으로 가는 과정에 그 혹여 뭐 친문들이라고 비명계 의원들 뭐 몇 명 공천을 준다 이 정도도 이 마음으로 수용이 안 되는 안 된다. 거예요. 그러면 네. 임종석 실장의 선택은 뭘까요? 4개 중. 뭐 저는 김유정 의원 그 전망에 동의를 하는 게요. 버티기.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이 은퇴 의사 접고 출마를 할 때 내건 명분이 윤정부 심판이에요. 네. 근데 바로 그러니까 탈당하고 탈당까지만 하고 무소속 출마 안 하더라도 이거는 그 민주당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윤 정권 심판을 출마 명분으로 삼은 것과는 모순되기 때문에 저는 버티고 예. 탈당했다가 총선 그렇군요. 이후에 총선 결과가 안 좋은 상황이 된다든가 하면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다른 예측 수순으로 혹시 가지 있습니까? 않을까. 다른 예측이에요? 일단요. 험지 출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자, 3번 땡. 예.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저기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예. 갑자기 저기에서 탈락시키니까 그럼 험지 출마 받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할것 같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갈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씩 제외하는 걸로 하나씩 할게요. 제거합니까, 지금? 그다음에 저기에서 또 남아서 예. 민주당에 남아 있으면서 전현 의원을 돕는다? 이것도 바보 같은 짓이죠. 1번 땡. 그럼 없죠.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소속이냐 아니면 그냥 민주당 당으로 남아 있느냐 예. 이 둘 중에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친문이라고 세력이라고 일컫는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해서 도모를 하느냐. 그래서 친문 연대 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협의를 하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시그널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탈당해서 이렇게 새롭게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김광선 변호사님이 지금 임종석 실장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간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저는 나갈 거예요. 진작에 나갔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측이 각각 다양합니다. 나 같으면 진작에 나갔다. 한 달 전에 나갔습니까? 아니 이미 나가 있는 상태겠군요 저는 지금. 나가서 열심히 할 겁니다. 이미 나가서 열심히 할 지든 이기든 간에. 네. 흥미로운 오늘 한 조간신문의 분석이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건 운동권 청산을 정작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정작 본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청산해야 할 운동권들이 없다. 이런 흥미로운 조간신문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한동훈이 하겠다는 운동권 청산을 왜 이 대표가 하느냐? 라는 질문인데 86 운동권 청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본선 전에, 본게임 전에 이 대표가 청산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인영, 임종석, 송감석, 홍영표. 공천 배제 탈락, 컷오프.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누굴 청산하죠? 민주당 관계자 A. 군대로 치면 86 엘리트들은 육사 출신이고 이 대표는 사병, 비주류, 장교 정도다. 진수희 전 장관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민주당 전직 의원 B. 늘 비주류에 머물렸던 변방 콤플렉스. 이번 공천에도 반영됐다. 성춘 부장님,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청산해야 할 사람이 그러면 이 대표밖에 안 남은 건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이 정말 진심이었다면 지금 이제 방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민주당에 있는 운동권 출신들은 저렇게 컷오프나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 남은 운동권은 국민의힘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태경 의원, 원희룡 의원,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함은경 후보 다 운동권의 거물 아니었습니까? 다 전향하신 분들이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운동권 청산론이 전향하면 괜찮은가? 국민의힘에 오면 괜찮은가? 그리고 기득권을 누리지 않았으면 괜찮은가? 저는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열린우리당에도 여러 번 공천 신청도 했었고 실제 지방선거에도 공천을 받은 적도 있고 그런 분을 마치 뭐 아무것도 네. 드리지 않았던 분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대표가 정말 이러는 게 비주류의 피해 의식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주류 교체 성 부의장이 볼 때는 어때요? 주류 교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지금의 이 예. 86 운동권이 정말 힘들게 구민주계 세력과 다툼을 크게 일으킨 다음에 2012년부터 2012년, 2016년, 2020년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사실상 쥐고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이제 또 이 세력이 또 바뀌는 시기에 엄청난 파열음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86 운동권이 그렇게 2008년에 잡음을 일으키면서 겨우겨우 역전시키고 2012년부터 세 번의 총선에서 패권을 누렸으니 이제 세대 교체가 돼야 뭔가 세력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교체를 거의 이루고 있는데 그걸 다시 뒤엎으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용납하기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확연히 두 세력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세력이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 간극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주목한 두 번째 이야기는 양 세력이 현 상황을 규정하는 표현의 간극입니다. 한 분은 연산군이라, 한 분은 손흥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산군과 손흥민의 공통점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정말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럼 국민 여러분은 이 대표를 연산군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손흥민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이 두 세력, 친명과 친문의 인식의 간극,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서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다르게 봐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지금 대형 미디어월에선 서른 의원과 정천회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친문과 친명, 비명과 친명을 대표하는 의원들이죠. 이 두 사람이 어제 하루 지금의 사태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요. 서른 의원은 탈당을 선언하며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이라 표현했습니다. 연산군의 지배 아래 민주당이 놓였다. 교도소를 안 가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썼습니다. 극명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어제 친명을 대표하는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당의 깃발이라며 손흥민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당의 깃발과 연산군의 폭정, 손흥민과 연산군, 그 간극의 차이가 실로 엄청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40여년 동안 몸담고 일구어왔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김대중 시대, 노무현 시대, 문재인 시대, 그리고 이재명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읽고 큰 역할을 하는 민주당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모범적이게도 한 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깃발로 총단결하여 시대적 수명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합시다. 김주영 의원님, 네. 지금 상황을 두고 서른 의원은 연산군의 폭정 아래 놓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청래 의원은 손흥민 같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게 지키는 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데 김주영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과정이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으로 보이십니까? 우선은 서른 의원은 갈 때 가더라도 너무 과도한 얘기는 나중에 부메랑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연산군 표현은 이현주 전 의원이 생각이 나는데 이현주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연산군에 비유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 최근에 복당한 이현주 전 말씀이세요? 의원. 그러니까 정치도 사람도 모를 일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했을 때 다시 민주당이 복당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겠죠.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너무 독한 말은 비수처럼 꽂히는 말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제 뭐 친문은 되고 뭐 친명은 안 되나 뭐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도 참 놀라운 정치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정치력이다. 네, 늘 주류에 있었잖아요. 좀 어떻게 그렇게 늘 주류에 있을 수 있는지 놀랍고요. 손흥민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해찬 대표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소나무처럼 굳건하게 이제 김대중 시절부터 쭉 이렇게 지켜온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님의 얘기도 안 듣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소나무처럼 이번에도 지켜주실지 저는 그 점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해찬 전 대표도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천 주는 게 맞다, 또 부탁도 하고 이런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그리고 많은 원로들이 지금의 민주당의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런데 그냥 이재명 대표님 꿋꿋하게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해찬 대표가 소나무처럼 지켜주실지 저는 그 점이 매우 궁금한데요.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의 벨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뭐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서로 간의 신뢰, 예. 또 여론조사 업체의 문제도 비롯됐지만은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내가 왜 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 주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정말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작년 내내 부르짖었던 어떤 통합, 단일한 목소리 이렇게 가기가 과연 그렇게 말처럼 쉬울 것인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벨트를 회복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해 놀라운 정치력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흥미로웠는데요. 제발 손흥민은 건들지 말라. 친명과 친문 간의 극명한 인식 차이는 또 다른 전선에서도 확인됩니다. 손흥민 건들지 말라라고 했지만 손흥민에 비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을 지키다가 징계도 받고 총선 때 컷오프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을 반대하고 떠났던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무현 문재인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켜주세요 라고 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십니까?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됩니까? 저는 잔류 이후에는 이 민주당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70년의 역사가 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 채취가 담겨 있는 당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정신이 살아 있었던 당이거든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 당을, 이 집을 깨끗하지 않게 더럽게 쓰고, 그리고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우긴다고 집 주인들이 집을 내줘서는 안 되죠. 집을 지켜나가야죠. 축구 대표의 깃발이 황선홍에서 손흥민으로 온 거다라면 이 대표는 손흥민이다. 시대 정신이요, 흐름이요, 당의 상징이요, 손흥민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문 윤영찬 의원은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쓰고 있다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손흥민과 세입자 비유인데요. 그 손흥민 비유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이번에 이거 이강인과 손흥민 의원의 어떤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손흥민은 어떻게 했어요? 이강인을 용서한다. 그 이강인은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잘 보호해줘서 더 큰 인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요. 손흥민의 그러한 마음의 도량을 배워야 돼요. 아니면 개인 교습을 좀 받든지 과외를 좀 받든지. 그런데 이제 연상군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서른 의원이. 지금 상황을 보면 연상군이 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상당히 흡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연상군은 지금 전에 어떤 임금 중에서 보통 조선시대는 세조, 태조, 조자 돌림이고 그다음에 종자로 가잖아요. 예. 뭐 세종, 뭐 순종.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조나 종자를 붙이지 못한 그런 왕이에요. 무오사와 갑자사가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피바람을 일으켰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폭군하면 연산군을 생각할 정도로 뭐 아주 정말로 평가를 아주 좋지 못게 받는 그런 왕인데 결국은 중종반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만뒀어요. 예. 폐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서 총선 끝나고든지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는데 서른 의원이 연산군에 비유한 것은 굉장히 심도 있는 본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이제 연산군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피습당했을 때 뭐 김구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김구 선생 얘기 나오고. 근데 최근에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뭐 처칠이 악마하고 손잡는다고 그랬는데 처칠은 노동당 당수였는데 본인이 사당한 적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걸 자꾸 비유에 맞지 않고 억지로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이 얘기 하고 나서 아마 본인도 염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김광삼의 세계사 상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성치훈 부의장이 저희 돌직구에서 한 논평 중에 제가 매우 흥미롭게 들었던 게 친명들이 친명 호소인 같다라는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면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을 논평했어요. 성치훈 부의장이. 지지난 의총 때 이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 중도에 자리를 이탈한 정청래 최고위원을 일컬으며 정말 진정한 친명이고 이 대표를 지키는 자라면 왜 이 대표를 위한 변호 한마디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중간에 자리를 뜨냐.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친명 맞는데요. 시대정신이요, 상징이요, 깃발이요, 손흥민이요. 그런데 왜 의총에서 동료 의원들한테는 저렇게 못하는 걸까요?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정치 이력을 얘기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